경기도 달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가 검출된 데 이어 순창 달걀에서도 살충제가 나왔습니다. 순창의 경우 기준치 이하이긴 하지만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광복 72주년을 맞아 익산역에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됐습니다.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송탄유를 만들기 위해 강제로 소나무에 상처를 냈습니다. 소나무에 생생히 남은 상처가 수탈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국내 최대 친환경쌀 재배단지인 군산 나포들역에 콘크리트 공장 신설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경기도 달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가 검출된 데 이어 순창에서도 살충제가 나왔습니다. 순창의 달걀은 기준치 이내지만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형마트의 달걀 판매가 중단되고 농가의 출하는 중지됐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순창 모 농장의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검출됐습니다. 순창의 경우 허용 기준치 이하지만 경기도 남양주와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살충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비펜트린은 여름철에 많은 닭의 이나 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경기도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피프로닐은 개나 고양이의 벼룩과 진드기를 없애는 데 쓰이는 살충제 성분으로 달걀은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간과 신장 등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86군데 모든 농가의 달걀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은 32개 농가의 달걀은 유통을 허용했고 나머지 54개 농장 달걀은 사흘 안에 조사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도내에서 산란계를 사육하는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수검사를 실시해서 합격한 농장에 계란만 출하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대형마트에서는 달걀이 사라졌습니다. 경기도 농장의 달걀에서 살충제가 검출되자 판매가 중단된 겁니다. 소비자들은 먹거리 안전에 의심이 가고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가격이 오르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애기가 많이 먹는데 애기 못 먹이면은 그게 또 대체할 만한 게 당장은 없잖아요. 가장 큰 거는 계란값이 오를까 봐 걱정이죠.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전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어진 AI 사태로 농가가 710억 원의 손실을 입고 소비자들이 비싼 달걀을 사 먹어야 했습니다. 이번 달걀 살충제 파문으로 축산 농가와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됩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오늘은 72주년을 맞는 광복절입니다. 익산역 광장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는데 시민들은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하며 진정한 광복을 기원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 드디어 평화의 한복을 입은 어린 소녀가 입을 다문 채 먼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른발로는 우리 민족의 수치인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안을 밟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자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소녀상이 서게 되었는데 소녀상의 오른쪽 발바닥에는 1228 한일 합의문이 파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있습니다. 익산 평화의 소녀상은 전북에 5번째로 건립됐습니다. 전주와 군산 그리고 남원과 정읍에 이어 평화의 소녀상이 5번째로 세워진 겁니다. 일제강점기 1912년에 세워진 익산역은 호남의 관문이자 일제수탈의 현장으로 민족의 아픔을 함께한 역사적 장소입니다. 익산역은 물자를 수탈해간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오래된 역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군대 전쟁터로 끌려가고 소녀들은 원인도 모르고 끌려간 그런 장소이어서 역사가 이 아픈 고난의 역사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익산 평화의 소녀상은 익산 시민 2,500여 명의 자발적인 성금 9,600여만 원을 모아 건립했습니다. 저희 학생들도 자발적으로 기부를 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람들의 인식에서도 잊혀지지 않았으면. 뜻깊은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은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배상을 통해 하루빨리 슬픈 과거사를 청산하고 진정한 광복이 이루어지길 두 손 모아 빌었습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네, 일제강점기 일본은 우리에게서 참 많은 것을 앗아갔고 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같은 수탈과 착취의 역사는 광복 7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소나무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아픈 역사를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 대산면에 있는 왈길 마을 뒷산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오랫동안 세월의 풍상에 시달린 소나무마다 V자 모양의 깊은 상처가 선명합니다. 썩은 부분을 잘라내 밑동만 남은 소나무도 눈에 띕니다. 일본의 수탈과 강압이 극에 달했던 일제강점기 말, 송진을 채취하면서 남긴 상처입니다. 침략전쟁에 몰두했던 일제가 항공기 연료로 쓰이는 송탄유를 만들기 위해 송진 한 방울까지 낱낱이 빼앗아간 겁니다. 우리 인간으로 해서는 참 빛이 모자랄 상처잖아요. 이 나무로 인해서는 나무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 생명체이기 때문에 보다시피 견디다 보다 다 죽고 있어요. 국립산림과학원 조사 결과 전국에서 이 같은 흔적이 남아있는 소나무는 모두 121그루. 특히 전북 남원과 충북 제천에서는 상처의 크기가 무려 1.2m나 되는 소나무도 확인됐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처럼 일제 수탈 흔적이 남아있는 소나무 서식지를 산림문화자산으로 등록하고 분포지도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제도적으로는 그 국가산림문화자산 등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그 후손들을 위해서 산림 교육 자료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로 광복을 맞은 지 어느덧 72주년. 뒷산의 소나무는 말이 없지만 나무 위의 상처는 치욕의 역사를 결코 잊지 말라고 후손들에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6년 전에 군산 나포들녘에 들어선 폐기물 처리 업체가 이번에는 콘크리트 공장을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이 또다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폐기물 업체에 콘크리트 공장 대신 5년 전에 한 이전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친환경 쌀 재배단지인 나포들녘에 들어선 폐기물 처리 업체입니다. 지난 6월 이 업체가 대체 사업으로 콘크리트 공장을 짓겠다며 군산시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자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도 소음과 비산먼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콘크리트 공장이 가동되면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마을 앞 친환경 쌀 재배단지도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큰 친환경 단지 내에 그 오염이 되고 또 그나마 서풍이 불면 인근 마을로 분진이 놀러와서 주민들의 피해가 있고 그나마. 주민들은 이 폐기물 업체가 5년 전에 공장 이전까지 약속해놓고 콘크리트 공장을 추진하는 것은 자신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빨리 나가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동안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그 폐기물 업체를 그만두고 그러고 나서 다른 콘크리트 업체가 들어온다 하니 주민들은 날이 갈수록 걱정만 쌓이는 상황입니다. 군산시는 주민들의 반발에 일단 사업 신청서를 되돌려 보낸 상태입니다. 저희가 주민 의견이라 해서 종합적으로 부서 의견들을 들어서 이제 그 부적정이라고 의견을 이제 보냈어요. 철새의 낙원이자 전국 최대 친환경쌀 재배단지인 나포들녘에 콘크리트 공장이 추진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가 폐교 위기에 몰린 서남대학교를 적극적으로 인수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남대는 의과대학 확보를 위해 교육부가 인수 조건으로 내세운 교비 횡령액 333억 원의 변제와 남원 아산 캠퍼스 동시 인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폐교 발표를 미룬 채 이번 주까지 새 재정 기여자를 찾기로 해 서남대 존폐의 마지막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전주시 중화산동 효자교 언더패스에서 몸 길이 70cm가량의 수컷 수달이 차에 치여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가 난 효자교에서는 지난 2월에도 수달 한 마리가 로드킬을 당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삼천에 사는 수달이 수로를 타고 언더패스로 올라갔다가 차에 치인 것으로 보고 천연기념물인 수달을 보호하기 위해 생태 통로를 만들고 차량 감속 장치를 신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군산시가 일제강점기 쌀 수탈의 상징인 군산항역의 복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료가 없어서 복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산항역은 1931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군산선의 종착역으로 해방을 앞두고 폐지된 뒤 지금은 녹슨 선로만 남아 있습니다. 군산시는 군산항역을 복원하기 위해 고증과 기록화 조사 용역에 나섰지만 건물 구조와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 복원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북의 관광특구인 무주구천동과 정읍 내장산을 찾는 외국인 방문객이 매년 10만 명에 못 미쳐 말뿐인 관광특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 명을 넘는 곳을 관광특구로 선정해 매년 10억 원 안팎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분석 결과 지난해 외국인 방문객은 정읍 내장산이 3만여 명, 무주구천동이 9천여 명에 불과해 두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지 않는 한 관광특구에서 탈락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주방 내부를 CCTV를 통해 공개하는 안심 음식점 20곳을 추가로 선정합니다. 전주시는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아 주방 내 CCTV 설치 여부와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한 뒤 안심 음식점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안심 음식점은 지난 2011년부터 26곳이 지정돼 있고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됩니다.